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필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이 책, 이 화려한 보라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가 있는 예쁜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꽃무늬 원피스 맞춰 입었어요. 이 책은 여하연 편집장님 책이에요. 여하연 편집장님은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여행 잡지, 아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더 트래블러라는 잡지의 편집장님이셨다가 잠깐 쉬시더니 다시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아시죠? 모닝캄의 편집장님으로 옮겨가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책도 내시고 재취업도 하시고 축하드려요. 저는 여하연 편집장님을 탁PD의 여행수다라는 팟캐스트에서 처음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하루가 진하게 우려낸 사골국물 같은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둘이 방송 뒤풀이를 한다고 한 잔을 했는데요. 처음 만났는데도 뭐랄까 친근한 언니 같았어요. 그때 하던 제 고민들을 막 털어놓으면서 한 10년쯤 알고 지낸 언니 동생처럼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책에서는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떠드는 사람이라고 반성도 하셨는데요. 그날 제 느낌으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그만큼 잘 들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살가운 언니가 옆에서 쫑알쫑알 막 수다 떠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책을 읽었어요. 아시죠? 그럴 때 음성 지원 막 되잖아요. 이 책은 하루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태도에 대해, 그리고 하루를 또 인생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보다 몇 년쯤 더 산 언니가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작가 소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을 꿈꾸었지만 심각한 상황도 시트콤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유쾌하고 발랄한 기운이 막 묻어 있어요.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나대도 꽃은 사야겠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에세이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행에 관련된 에세이 몇 개 뽑아봤어요. 요즘 40 넘은 싱글 언니들은 뭐 하고 사나, 무슨 고민을 하고 사나 이런 얘기 읽어볼게요. 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 여하연 에세이 보다북스. 꽃무늬 중독자. 너처럼 취향이 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선배처럼 취향이 확실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나는 주변의 선후배, 친구들에게 취향이 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니, 취향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취향이 강하다고 그래. 취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10년 전과 20년 전 선배의 패션 취향은 바뀐 게 없어요. 단발 파마 헤어스타일에 꽃무늬 원피스. 그렇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무늬 원피스를 입는다. 겨울엔 좀 덜 입는다. 봄엔 꽃무늬 원피스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여름엔 꽃무늬 원피스만 입고 가을엔 꽃무늬 원피스에 재킷을 입고 겨울엔 꽃무늬 원피스 위에 스웨터 위에 코트를 입는다. 블랙 앤 화이트 컬러의 옷은 겨울 코트나 봄, 가을 재킷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없다. 이상하게 웬만한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블랙 컬러가 나에겐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크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내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보헤미안, 에스닉, 노스텔직 등등으로 다르게 불렸다. 내 방의 옷장문을 열어본 친구는 꽃무늬 원피스가 옷장 가득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똑같은 옷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답했다. 노, 절대 똑같지 않아. 나름대로 디테일이 다르다고. 디테일이 다른 것은 물론 꽃무늬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꽃의 크기나 컬러는 중요하지 않다. 큰 꽃일 경우에는 꽃과 어우러지는 패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꽃이 달린 잎의 모양이나 덩굴 모양까지 마음에 들어야 한다. 패턴만으로 하나의 완벽한 꽃밭이나 정글을 이루어야 한다. 전체적인 패턴만 보면 커튼이나 벽지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인 경우가 많다. 내가 이런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가면 친구들은 말한다.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 도배된 벽지 같구나. 자잘한 꽃무늬일 경우에는 색상과 옷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몸에 딱 달라붙지도 그렇다고 너무 펑퍼짐한 스타일도 아닌 무릎과 발목의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약간 복고풍의 원피스 스타일을 좋아한다. 웨스 앤더슨 영화 속 여주인공이 입었을 법한 룩이다. 내 집의 인테리어와 테이블웨어에도 이런 취향은 고스란히 반영됐다. 10년 전 살던 집은 커튼, 쿠션, 벽지가 다 꽃무늬였지만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킬까봐 몇 년 후 커튼과 벽지는 무늬가 없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릇은 아직까지도 꽃무늬가 다수를 이루는데 핀란드의 아라비아 핀란드, 마리메꼬, 이달라 등의 브랜드와 유럽, 프랑스, 독일의 벼룩 시장에서 온 꽃무늬들이 상충해서 몇 년 전부터는 무늬가 없는 미니멀하고 동양적인 그릇도 하나둘씩 사모으고 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마돈나와 신디 로퍼, 모차르트와 베토벤, 듀란듀란과 아하, 나이키와 아디다스, 루이비통과 구찌,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뉴욕과 포틀랜드, 슈퍼맨과 배트맨, 쌀떡과 밀떡. 세상의 취향이 이렇게 양갈래로 갈리는 건 아니지만 한때는 희대의 라이벌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로 그의 취향을 가늠하는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했다. 난 명백히 후자 쪽의 취향이다. 일말의 공통점 같은 것을 찾아본다면 반항과 도전 정신을 가진 주류 중의 비주류랄까? 물론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아닌 링고스타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이키 아디다스가 아닌 퓨마를, 함흥냉면도 평양냉면도 아닌 옥천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취향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넓다. 요즘은 브랜드에서도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냉장고도 커스터마이즈로 원하는 컬러를 내 맘대로 조각해서 맞추고 과자조차 기호에 따라 먹을 수 있게 분말이나 소스를 따로 첨부한 제품들이 늘고 있다. 취향은 삶의 태도나 가치관에도 묻어난다. 큰 삶의 철학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취향은 생성된다. 겉옷은 아무거나 사더라도 속옷만큼은 캐시미어를 산다거나 안주는 아무거나 먹어도 술은 아무 술이나 마시지 않는다거나 여행 가서도 밥은 대충 때워도 호텔만큼은 좋은 데 머문다거나 취향이란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다. 좋아하는 것이 기호를 넘어서 선택의 기준이 될 때 그것들은 자신의 견고한 취향으로 탄생된다. 미니멀리스트로 살지 맥시멀리스트로 살지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것인지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지 전원주택에서 살지 남자와 살지 반려동물과 살지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내가 된다. 꽃무늬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자전거를 타고 난지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다. 뜨거운 물로 욕조 목욕을 한 후 후라이드 양념 반반 치킨을 시켰다. 우효의 청춘을 들으며 닭다리를 하나 뜯고 빅웨이브 맥주로 목을 축인다. 고양이들 궁디팡팡을 해주며 마스다 미리의 에세이를 읽는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서도 꼬불거리는 파마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을진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밴드가 내한 공연을 오면 보러 가고 가까운 곳에 리모컨보다 책을 두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뜨거운 물로 욕조 목욕을 하며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골라 냉장고에 칠링해 놓은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면 좋겠다. 여행을 그리워하는 방. 여행 후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여행 가서 사진을 죽어라고 찍어댄다. 그런데 여행 후 남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기념품이다. 여행지를 갈 때마다 그 여행지를 떠올릴 수 있는 소품을 하나씩 사오곤 한다. 하나가 2개가 될 때도 10개가 될 때도 있다. 고백하자면 보조 가방 하나를 가득 채워오는 일도 허다하다. 패션 잡지에서 일할 때는 1년에 2-3번, 여행 잡지를 만들고 나서는 1년에 5-6번 해외 출장을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물건이 집에 쌓였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다행히 1년에 2번 친구들 가게에서 하는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물건을 털어낸다. 언젠가 함께 출장을 갔던 친구는 나의 물건 사는 속도에 놀랐다. 분명 물건을 살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여러 개의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 앞에 가 있더라는 것. 10수년 쇼핑 경력이 어디 가겠는가. 출장 가서 잠깐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에는 눈에 띄는 숍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간다. 물건들을 매의 눈으로 스캐닝한 후 마음에 든 물건을 고양이처럼 잽싸게 집어서 재빨리 계산대로 향한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쇼핑할 수 있는 건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별로 망설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 이 물건이다 싶을 때 쟤와 나는 운명이야 라는 신호가 뇌로 감지되는 시간은 3초. 그 후로는 재빨리 가격표를 본 후 지갑을 꺼낸다. 그래도 가격은 봅니다. 사실 오래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여행 가서 주로 사오는 물건이라고 해봤자 마그네틱, 위스키잔, 접시, 인형, 모자, 식재료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체 이런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냐며 쯧쯧 혀를 차는 사람들도 많다. 쇼핑 좋아하는 내 엄마조차도 이 물건들 안 샀으면 집을 샀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엄마, 이 물건 안 샀어도 어차피 집은 못 사. 여행지에서 사온 물건들은 내 여행의 전리품이다. 명품이 아니어도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한 번은 그 물건이 살던 나라를 떠올리게 된다. 도시의 이름이 쓰인 마그네틱은 나에게는 마치 도시의 훈장 같은 것이다.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온 마그네틱이 쭈루룩 붙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낯선 도시로 체크인하는 기분에 빠져든다. 수많은 마그네틱 중 오늘 나와 눈이 마주친 것은 노르웨이에서 온 트롤이다. 머리카락까지 붙어있는 완벽한 트롤과 눈인사를 나누면 나는 어느새 노르웨이 미르달에서 플롬을 향해 달리던 산악기차에 올라타 있다.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지만 위스키 샷잔은 앙증맞아서 모으기 시작했다. 위스키보다 소주를 담아 마실 때가 더 많지만 벤프와 리스본에서 사온 위스키 잔의 술을 따르고는 로키의 빙하수와 포르투갈의 체리로 만든 술을 마시고 최면을 건다.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도시의 잔을 고르게 한 후 원샷을 하면서 그 도시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풀어놓는 시간도 즐겁다. 책장에는 각 나라에서 온 인형들이 주르륵 서 있거나 앉아 있다. 인형을 사모으다니 몇 년 전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터키에서 도자기로 된 고양이 인형을 사온 후 시애틀의 알파카, 하와이의 인디언,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빨강머리 앤, 네덜란드의 풍차 소녀, 핀란드의 술록, 각 나라의 특징을 담은 인형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제각기 개성이 있는데 모두 코믹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득 어느 새벽 화장실을 가다가 책장을 보면 모여있는 인형들이 무언가 작당 모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를테면 좁아터진 여하연집 탈출 모의랄까? 여행지에서 마그네틱과 위스키잔만큼 많이 사오는 것이 식기류다. 핀란드에 갔을 때는 내가 여기에 그릇 사러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시간에 아라비아 핀란드 팩토리와 마리메꼬 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음 같아서는 매장의 그릇을 다 쓸어오고 싶었지만 정말 고심해서 10개만 담았다. 무거운 그릇들이 든 짐가방을 끌다가 헬싱키 시내에서 가방을 버스에 올리지 못해서 울 뻔한 걸 머리 하얀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겨우 버스에 올라탔다. 핀란드의 그릇은 지금까지 하나도 깨먹지 않고 잘 쓰고 있다. 유럽 소도시의 벼룩시장이나 빈티지 숍에서 득템한 그릇들은 홈파티 테이블에서 빛을 발한다.
동남아에서 사온 테이블 매트를 식탁 위에 깔고 라탄으로 된 과일 바구니에 담긴 여름 과일과 카야 토스트, 거기에 TWG 티를 곁들이면 동남아 리조트에서 느긋하게 먹던 아침 식사가 부럽지 않다. 여행지에 가면 항상 동네의 크고 작은 마트에 들른다. 식재료의 천국인 방콕의 마트에서는 팟타이, 똠양꿍, 그린커리, 레드커리 등의 소스를 원 없이 카트에 담았다. 프랑스의 마트에 가면 치즈나 올리브, 꿀과 잼 등을 사오고 미국의 홀푸드 마트에 가면 커피나 비누 같은 홀푸드 마트의 각종 PB 상품을 사오곤 한다. 소스와 HMR의 천국, 일본의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면 각종 소스와 간장, 절임 반찬 등을 사온다. 또 하나 여행지를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오는 건 소금이다. 나의 부엌 싱크대에는 멕시코의 카리브해에서 채취한 소금, 하와이 아일랜드의 화산 소금, 짤츠부르크의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소금, 히말라야의 핑크 소금 같은 각 나라에서 온 소금통들이 나란히 서 있다. 의외로 옷과 가방, 특히 명품 쇼핑을 잘 하지 않는데 모자와 에코백은 예외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한눈에 봐도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는 모자만 파는 숍들이 제법 있다.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모자 가게가 있으면 쑥 들어가 몇 개 써본 후에 그 도시와 가장 잘 어울릴 법한 모자를 사온다. 간혹 바닷가나 혹은 케이블카 매표소 옆에 있는 기념품 숍이나 리조트에 딸린 숍 같은 데서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 내 두상에 잘 어울리거나 여행의 흥을 돋우어줄 디자인의 모자면 족하다. 도시의 이니셜 혹은 서점의 이니셜이 새겨진 에코백과 티셔츠 또한 빠뜨리면 섭섭하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대체 어떻게 집에 수납하냐고? 작은 아파트에 구겨놓고 사는 비결 같은 게 있냐고 묻는다면 짐작하겠지만 비결 같은 건 없다. 구석구석 빽빽이 우왕좌왕 그릇장, 옷장, 옷걸이, 책장, 냉장고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뿐이다. 나에게 여행지에서 사온 물건들은 여행의 기억을 불러오는 일종의 버튼 같은 것이다. 세계에서 온 물건들이 가득 찬 집에 있으면 언제든 방구석 여행이 가능하다. 도시 이니셜이 써진 모빌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세 개의 도시의 풍경이 그려진 빈티지 달력의 세 장이 넘어가고 각 나라에서 사온 귀여운 인형들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 그곳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온다. 이 음악은 시애틀에서 듣던 음악이었지. 이 그림은 리스본 도둑시장에서 왔어. 그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그 도시의 추억을 환기하는 것만으로 내 여행의 전리품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이 계속되는 한 나의 좀스러운 기념품 쇼핑도 계속될 것이다. 여행에서 남는 건 기념품뿐은 아닐지라도. 여행 운이 좋은 여자. 당신은 평생 세상을 떠돌아다닐 운명이에요. 2002년 터키에 처음 갔을 때다. 이스탄불의 노천 카페에서 커피점을 봤다. 커피점은 커피를 다 마신 후 컵받침에 잔을 거꾸로 세운 뒤 잔을 떼어낸 후 커피잔에 남아있는 침전물의 모양으로 점을 보는 것이다. 터키나 그리스에서 많이 본다. 내 잔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의 모양이 얼핏 낙타 같았다. 세상을 떠돈다고요? 역마살이 있다는 건가? 당시엔 여행 잡지가 아니라 패션 잡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10년 후 나는 여행 잡지를 만들게 됐고 여행 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오라는 콜을 받았을 때 문득 터키에서 본 그 커피점이 생각났다. 많은 점쟁이들을 만났고 역마살이 있다는 말도 간혹 들었지만 이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커피잔 바닥에 남아있는 그 낙타가 생각나곤 했다. 먹다 남긴 커피가루가 만든 낙타가 나를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구나. 고마워. 맹신하지는 않지만 가끔 사주나 타로, 점을 본다. 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본다.
문제는 결과를 듣고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 신기하게도 난 안 좋은 이야기는 잊고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는 건강한 아주 편리한 습관을 갖고 있다. 남들은 그럴 걸 왜 돈 아깝게 점을 보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은 좋은 소리만 기억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한다. 어쩌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 혼자 좋게 해석하려는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겠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주예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라고 점쟁이가 말하면 근근히 사는 팔자임을 말한 건데도 나는 그래도 돈이 마르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한다. 연애운은 없지만 남편복은 있어요. 라고 하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성주의자나 혹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현실주의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사는데 종종 도움이 된다. 여행 가서도 그렇다. 2018년 배우 이상윤 씨와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로 출장을 갔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환승해야 하는데 환승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려니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모험을 하기로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일지 환승 게이트, 경로 등을 미리 체크해놨다. 다행히 예정 시간보다 40분 빨리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줄이 무지막지하게 길었다. 그동안 미국을 몇 번이나 가봤지만 이렇게 긴 줄은 처음이었다. 줄은 2개였다. 미국에 처음 입국한 사람이 서는 줄과 2번 이상 방문한 사람의 줄. 당연히 전자가 훨씬 길었다. 우리들 중에서 매니저 1명만 미국에 처음 입국했는데 혼자 그 줄에 세우고 가는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매니저는 말했다. 비행기 놓치면 저는 다음 비행기 타고 갈게요. 먼저들 가세요. 매니저도 심사를 통과했다. 겨우 비행기 출발 시간 전에 게이트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내 방송이 나왔다. 빅토리아행 비행기는 출발했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7시간 후. 스텝 8명이 공항에서 뭘 해야 하나 난감했다. 배우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배우가 말했다. 비행기 놓쳤으니 맥주나 마시죠. 속 좋은 사람들은 비행기 놓치고 좋다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비행기를 놓치고 마시는 맥주라 더 맛있다며. 집을 떠난 지 며칠은 된 것 같은 피곤이 몰려오는데도 덕분에 스탭들과는 첫날부터 정이 들어버렸다. 이미 지나가 버린 불운에 대해 한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합이 잘 맞고 오래가는 사이는 좋을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위기 상황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거나 가벼운 일은 함께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를 다녀온 이틀 후 일본 시코쿠 마쓰야마로 3박 4일 출장이 잡혀 있었다. 떠나기 전날까지 화창했던 날씨가 내가 도착한 날부터 일주일간 쭉 100% 계속 비, 심지어 유례없는 폭우로 홍수경보, 피난령 문자까지 오기 시작했다. 첫날 오후에는 그래도 간간히 비가 그쳐 촬영을 할 수 있었다. 폭우가 내린 이튿날은 다행히 대부분 실내 촬영이었다. 촬영을 마치고 생각했다. 비가 오니까 뜨끈한 물에서 온천하기엔 좋겠네. 3일째 되는 날은 마쓰야마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마을을 가야 했다. 역시 또 비가 무섭게 내렸다. 가기로 했던 한 곳은 길이 끊겨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곳은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우회했다. 국도 옆에 강이 아슬아슬 범람 직전까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자 무서워졌다. 오전 10시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빛발이 가늘어지더니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건데 신기하게도 딱 촬영할 정도의 시간만 비가 멈췄다. 오락가락하는 비 사이를 뚫으며 그럭저럭 촬영을 하고 나니 왜 내가 오니 비가 오는 거야? 운도 지지리도 없군 이라고 했던 생각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고 바뀌었다.
마지막 날은 예보와 달리 심지어 오전 10시부터 서서히 날이 개기 시작했다. 비 때문에 운행이 멈춘 마쓰야마 성으로 올라가는 리프트도 운행을 시작했다. 그네 같은 리프트에 앉아서 흔들흔들거리며 성을 향해 올라갔다. 머리 위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마쓰야마 성 정상에 가자 마을 위로 무지개가 떴다. 여행 중 무지개를 만나면 행운이 따라온다던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마음이 급해졌다. 맑은 마쓰야마를 사진에 담기 위해 포토그래퍼와 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수줍게 해가 얼굴을 내민 몇 시간은 여행 끝물에 만난 첫사랑과의 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말했다. 사진만 보면 홍수가 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가 미친 듯 내렸던 여행이었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운이 좋은 여자야. 특히 날씨 운. 결국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여행 운도 인생의 사소한 행운도. 누가 봐도 명백히 안 좋은 날씨지만 그 덕분에 잠시 나온 해의 고마움을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내가 서울로 온 후 마쓰야마는 비비비에서 해해해로 바뀌었다. 서울의 날씨는 해해해에서 비비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내가 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어떤 점쟁이의 말대로 보기 드물게 나는 속이 좋은, 아니 속이 없는 여자인 것 같다. 제가 처음에 40 넘은 싱글 언니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다들 저축도 더 늘려야 할 텐데 라던가 아니면 남은 여생은 뭐 해 먹고 사나, 내가 그 돈으로 집 샀으면, 아니야 그래도 그 돈으로 집은 못 샀어 이런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 근데 인생은 되는 대로라고 썼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가겠어요. 오늘 열심히 산 나의 하루가 근사한 나의 인생을 만들겠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